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날 5.6%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많이 빠졌죠. 이게 왜 빠졌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읍시다. 일단 체코 원전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보면 체코 원전 잡은 대우건설 글로벌 시장 정조준 해외 확장을 가속화하겠다. 자, 근데 대우건설 주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습니다. 꼬라지가 이래요. 7월 달에 뭐가 있었죠? 체코 원전에 대한 그쵸, 첫 번째 발표가 있었죠. 근데 어떻게 됐나요? 올랐다가 빠졌습니다. 이때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제가 매매한 내용을 오픈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ABL 바이오인데 이건 뭐 다른 종목이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최근에 시장이 폭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23%대 수익 구간 만들어냈고 50%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 그 부분은 50% 이상의 수익 구간을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보자고요.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이때 구간이죠. 작년 7월 달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 구간을 계속 잡았습니다. 신고가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그쵸? 근데 체코 원전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확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습니다. 저는 첫날에 이렇게 떨어진 부분을 보고 어떻게 했다? 매도 구간을 잡고 그 이후로 매매를 아예 안 하다가 신고가를 다시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매매 구간을 잡고 지금까지도 매매 구간을 계속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떨어진 건 뭐예요? 미증시에 대한 불안함 때문입니다. 미증시 불안은 왜 해요? 관세 때문에. 근데 이 관세에 대한 부분도 시장을 계속해서 흔들 겁니다. 근데 이제는 일단락됐다. 다음 주부터는 한국 시장은 완만하게라도 계속해서 강세 구간을 만들어 갈 거고 그때 강할 수 있는 종목군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어떤 종목군들이다? 주도주 군들이다. 주도주는 뭐다? 신고가 종목이다.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제가 다른 종목군들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만 매매하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를 작년에 매매했을 때 두산도 같이 매매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신고가에 갔기 때문에 어때요? 14%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나서 매매를 안 하다가 이때부터는 그쵸? 올해 들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만 매매 구간을 잡고 있다. 이 구간에서 대우건설 같은 거 그쵸? 제가 매매를 안 했죠. 대우건설 딱 쳐서 보면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신고가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쵸? 신고가를 가는 데는 거래가 필요하고 지금 체코 본계약에 대한 문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가를 올라가기 위한 돈을 시장에서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금요일날 거래대금 20억밖에 안 돼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때요? 두산 에너빌리티 그쵸? 거래대금 1600억 이것도 적습니다. 신고가를 갈 때 거래대금은 어때요? 그쵸? 1조 이상이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건 두산 에너빌리티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체코 계약으로 인해서 이런 시세를 내왔던 것일까? 이런 엄청난 거래대금을 만들어 왔던 것일까? 그게 아닙니다. 미국과의 연동성이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 볼게요. 미국과의 연동성, 즉 원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AI예요. AI. AI는 GPU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럼 GPU가 필요한 부분은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겠다는 거죠. 데이터 센터에는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 막대한 에너지를 감당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전기 부족 사태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바이든 때는 원전만을 밀었었고요. 트럼프 때는 원전과 함께 석탄을 계속해서 떼야 된다. 검은 황금 이거 왜 안 써? 기후위기는 사기야. 이게 진짜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간에 원전은 계속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가장 싼 에너지는 원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신고가 구간이 다시 나왔었던 거고 거래 대금을 보더라도 이달 당시에 2월 14일 날 이 당시에 1조 5천억 원의 거래 대금을 터뜨리면서 올라갔었던 이유도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실적이 지금 좋으냐? 그리고 앞으로 SMR 관련된 매출 인식이 지금 되고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만 보면 매년 1조 원 이상의 이익을 남기는 것 같죠. 그럼 별도의 이익으로 보면 실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별로 안 좋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왜 발생할까요? 그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두산 밥켓에 대한 실적이 빠진 게 별도 실적입니다. 그쵸? 재무제표를 별도로 돌려서 보면 두산 밥켓의 실적이 빠져요. 그럼 성장은 하고 있지만 시가총액 20조 원 가까운
시가총액 보세요. 그렇죠. 지금 떨어졌으니까 한 14조 원 되는데 고가까지 올라갔을 때는 20조 원 넘어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두산에너빌리티는 어때요? 고평가 종목이다. 그러면 고평가를 왜 받고 있어요?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뭐 때문에? SMR 때문에. 체코 원전에 대한 부분은 주가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최근에 이렇게 목요일과 금요일, 목요일 날 한 7% 정도 상승 구간이 나왔고요. 금요일 날에도 어때요? 6% 상승 구간이 나왔는데 저는 매수 구간 잡은 게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목요일 날 잡았습니다. 수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미증시의 폭등.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두산에너빌리티가 강한 이유, 강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그 이유 뭐라 그랬죠? 선반영되고 있다. 어떤 부분에? SMR에. 그렇죠? 자, 그러면 나스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고가 대비 저가 폭이 어때요? 26%예요. 나스닥이 20% 이상 빠졌다? 경기 침체, 최소한 경기 둔화에 대한 선반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경기 침체나 경기 둔화는 오지 않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나스닥도 선반영을 받는다. 그럼 나스닥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들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들,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리고 많이 보실 텐데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빠졌다는 거죠. 엔비디아도 고가 대비해서 막 30%, 40% 이렇게 빠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나와요? 미국 시장이 경기 침체나 경기 둔화 구간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뭐 관세 때문에. 근데 이 관세가 트럼프 하는 짓을 보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죠. 이번 주를 기점으로 다 끝났습니다. 왜? 채권 금리 때문에 그래요. 자,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 내용인데 어때요? 지금 4.5%입니다. 근데 지난주까지는 시장이 빠질 때마다 어떻게 됐어요? 채권 금리가 계속 내려왔죠. 그러면 이건 관세로 인해서 미국의 경기가 안 좋아질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트럼프가 텍스 컷, 세금까지 줄이겠대요. 아니, 경기가 안 좋아지면 세수가 주는데 세금까지 줄이면 어떻게 해? 채권 더 발행해야 되겠네. 채권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 올라가고 나서 보니까 어떤 부분이 발생한다? 미국은 지금 재정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 재정 적자를 보고 있는 이유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해소하겠다고 나섰는데 전 트럼프가 이거에 대한 대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런 대안이 없어요. 채권 금리가 올라가니까 두 손 두 발 다 불었어요. 이게 지금 결과입니다. 물론 앞으로 시장에 대한 변동성은 계속해서 클 겁니다. 하지만 여기 3월 달이나 4월 초에 나왔었던 폭락 구간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물론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여기 뭐 18,000 이상 그리고 62평 이상 올라가잖아요. 나스닥이 또 떨어집니다. 왜? 생각해보세요. 관세에 대한 유예 기간을 두기는 했지만 이 구간에 뭔가 기업들,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관세 발효 전에 사재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진 여부, 그리고 지금 미국 소비 심리가 최악입니다. 이게 딱 트럼프 딱 2달 만에 만들어낸 일이에요. 그냥 미국은 소비 국가거든요. 근데 소비를 하기 위해선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장 어디서 해요? 기업이 합니다. 그러면 기업이 둔화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내가 100을 버는데 부채가 100이 있습니다. 이 문제 되나요? 짜증나지. 근데 망하진 않아요. 그쵸? 왜? 커버되니까. 맞잖아요? 근데 미국은 부채도 있고 그 부채로 민간을 계속 키우고 있는데 민간에 키워야 되는 그런 부분은 꺾어버린다? 지금 트럼프 정책은 뭐냐면 보호무역 들어와. 우리만 클 거야. 오케이. 누구나 그러고 싶을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크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항상 높은 기술력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와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는 어떻게 한다? 딱 가다 놓고 야 너넨 크지 마. 나만 클 거야? 아니면 요것만 유지할 거야? 방어를 하고 있죠. 이게 되겠냐고요. 안 됩니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채권 금리에서 반응을 한 거다. 트럼프는 더 이상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 물론 관세를 앞으로 뭐 다 폐지될 거야? 안 할 거야? 이건 아닙니다. 그 트럼프 행정부의 목적 자체가 관세였잖아요. 이걸 폐기하기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시장이 최소한의 충격을 받았었던 딱 요 정도까지 있죠. 이때는 요날 고점이거든요. 4월 2일 날. 이때 고점 뭐가 나왔었냐면 보편 관세 10%, 상호 관세 없고 보편 관세 10%만 딱 발표가 나왔을 때입니다. 여기까지는 시장이 수용할 의지가 있어요. 그랬을 때도 미국의 성장은 꺾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술 투자는 계속 해야겠죠. 지금까지 미국 기업들이 했던 것처럼.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된다?
두산 에너빌리티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돈이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현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하고 있는데 그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주가를 끌어올려야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까지 반영이 된 거다. 그러면 최근에 왜 빠졌어요? 미국 시장이 어려웠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언제까지 어려워요? 이번 주가 끝입니다. 물론 다음 주가 돼서라도 변동성은 클 겁니다. 근데 이 변동성도 줄어들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저가는 나왔다. 저가는 여기부터 올라가잖아요. 아니, 미국 시장으로 보여드릴게요. 나스닥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또 빠집니다. 하지만 이 저가를 이탈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나옵니다.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여기 미국 10년물 국채가 5% 이상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는 어떻게 돼요? 연준이 나옵니다. 연준이 나와서 국채를 쓸어 담아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수요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왜? 미국이 부도나니까. 지금 트럼프가 2달 동안 한 행동이 이겁니다. 저는 이 내용을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 정도부터 해가지고 미국 시장 흔들릴 텐데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 채권 금리만 딱 보고 우리가 매매를 하자. 제가 딱 요때 정도였거든요. 채권 금리 떨어지면 3.6%까지 떨어질 수 있고 이때 가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쓸어 담거나 아니면 채권 금리가 급격한 변동을 보였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주도주들을 쓸어 담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렇게 떨어진 건 왜 떨어진 거예요? 야, 경기가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아니 반대로 경기가 너무 안 좋을 것 같아. 선반영이니까. 그쵸?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채권을 사기 시작한 겁니다. 사기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이거 경기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미국에 대한 돈을 못 받을 수도 있겠는데 국채 수요 자체가 망가질 수도 있겠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설들이 돌죠. 중국에서 압박을 하기 위해서 중국이 미국 국채 최대 보유국이거든요. 중국에서 계속 매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한 가지 정확한 점. 채권이 올라가는 거,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걸 트럼프는 견딜 수 없다. 즉 미국은 견딜 수 없다. 근데 그걸 인위적으로 한다. 근데 다른 나라는 괜찮아. 근데 미국만 콕 집어갖고 이런다. 어떻게 해요? 트럼프 정책이 틀렸다는 거죠. 물론 이걸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약점을 드러냈다는 점. 그 약점 뭐였어요? 중국 빼고, 그쵸? 중국 빼고 어떻게 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90일 유예. 이거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시장은 최악의 상황을 봤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주도주들이 가장 빠르게 반등을 한 겁니다. 자, 많이 빠졌으니까 삼성전자 사자.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 아직 반등 안 나왔습니다. 왜? 추세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하이닉스 볼까요?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더 강하죠. 근데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동반되지 않는 다음에는 하이닉스의 주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엔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죠.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위해서 여기서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요? 하이닉스가 올라가줘야 된다. 하이닉스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미증시가 안정 구간에 들어가야 된다. 이건 100% 필수입니다. 그러면 미증시가 안정 구간에 들어가고 하이닉스가 올라간다. 더 많이 올라가는 건 어디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왜?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요. 신고가 종목군들이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쪽 구간. 거래 많이 터졌죠. 누가 들어와요? 세력들이. 개미가 들어오는 것만으로 3거래일 연속 1조 원 이상의 한국 시장에서 이런 1조 원 이상의 거래는 진짜 엄청난 건데 이런 정도의 거래 대금을 일으킬 수 있어요?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어려울 때 ABL 바이오나 이런 종목군들 보세요. 어때요? 굉장히 큰 폭으로 강세를 보였죠. 뭐예요? 신고가 종목군들. 이런 내용들을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도 제가 신고가 확인하고 나서 매매 구간을 여기서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4월 8일날 이익 실현한 결과 그쵸 50%만큼만 털었거든요. 근데 20%대 수익 구간 만들어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그리고 여기 토요일 날에도 어때요? 4월 12일. 자, 금요일 날 코스닥 강세, 주도주 강세, 바이오 등 있고요. 코스피 약세 이후 미증시 안정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폭락은 끝났다. 그리고 미증시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오늘 많이 올라가면 한 3%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2%까지는 웬만하면 간다고 보시면 돼요. 미증시도 폭락 구간은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한 강세 종목군들 주도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됐고 다음 주부터 바로 적용이 될 거고 소통방에서 제가 계속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4월 11일 날 하나오션 매수해서 수익 구간
또 들어갔고요. 그리고 쭉 올라가면 4월 10일 날 두산 에너빌리티 확인하고 매수했죠. 요 날이에요. 요 날 4월 10일 날 시가에 그냥 바로 들어갔습니다. 21,600원. 지금 얼마예요? 23,400원. 애초에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매수한 것보다 조금 낮거나 비슷한 가격대 또 산 겁니다. 왜? 시장이 무너졌기 때문에 시장이 아예 그냥 미국 부도 나면 두산 에너빌리티 더 내리겠죠. 근데 미국 부도 나면 어떻게 돼요? 연준이 들어옵니다. 그럼 더 매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추세를 미국 시장은 망가졌는데 종목이 추세를 유지한다? 미국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왔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실제 거래한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두산에너빌리티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했고 반등 확인하자마자 매수 구간 잡았죠.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알테오젠이나 이런 종목입니다. 어떻습니까? 신고가 계속 매매 구간 잡았죠. 그런 결과 어때요? 30%대 수익 구간. 지금도 매수 구간 또 잡았죠. 자, 그리고 알테오젠과 함께 추세를 유지했었던 바이오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제가 매수 구간을 신고가 확인하고 매수 구간 잡은 결과 23% 이번 주에 나온 거고요. 50% 그쵸? 여기 쭉 보시면 50%만큼만 매도를 했기 때문에 어때요? 나머지 물량은 50% 이상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격대를 잡고 매매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이해를 해야 될까?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선 가격에 대한 부분 너무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그리고 신고가 두 가지 내용이 파악이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세라는 그 또라이 짓을 하면서 지금 미국 시장 완전히 망가졌는데 그 망가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ABL 바이오 같은 신고가 종목군들은 강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그쵸? 미국 시장의 안정화에 딱 들어간 그 이틀 어떻게 됐어요? 가장 빠르게 반등을 했다. 다음 주에 더 올라갈 겁니다. 더 올라가는 구간에서 어떻게 우리가 매도 구간을 잡고 다시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소통방에서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기 입장 링크는 요 내용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무엇보다도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 알테오젠을 매매하면서 ABL 바이오 매매하고 23% 수익 구간 만들어내죠. 예를 들어서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어때요? 57% 수익 2월 달에 났거든요. 근데 신고가에 매매했죠. 근데 이 이후에 삼성중공업 보면 어때요? 2월 달부터 매매를 해서 17%의 수익 구간 또 만들어냈다. 또 올라가요. 하나오션 여기서 또 샀잖아요. 그쵸? 왜? 하나오션이 가장 조선주에선 대장이니까. 그럼 저는 뭐만 하고 있다? 신고가 주도주. 이건 뭐다? 대장주. 그쵸? 그럼 요 내용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딱 4월 달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들
더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3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